안녕하세요. 주식마누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5% 상승했네요. 코스닥은 0.3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양호한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사주긴 했는데 너무 소액으로 샀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임주 급락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이 상승보다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작은 좀 좋게 시작했습니다. 뭐 한 거진 1% 정도 상승해서 시작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뭐 기분 좋게 끝난 건 아니죠. 이게 전반적으로 정강후약으로 이렇게 끝나서 매우 이렇게 꼬리도 거의 못 달았죠. 그래서 안 좋게 끝났다. 오늘 시장에서 뭐 크게 이슈화됐던 업종은 아무래도 원전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뭐 요소수, 이 요소수는 이게 계속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간만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뭐 개별 종목들 일부 뭐 NK세포 관련 뭐 바이오 주식들 일부, 그리고 건설은 좀 빠졌는데 건자재는 또 뭐 좀 시멘트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다 올라간 건 아니고 올라가는 주 올라가고 빠지는 주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였다.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하락이 580 종목이었고요. 상승이 295 종목, 거의 뭐 하락이 2배 정도 많죠. 그리고 업종별로도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오른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한전기술이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밀려서 23%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으로 마무리됐죠.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조금 뭐 밀려가 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고, 두산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14%. 여기 보면 요소수 관련해서 남해화학 급등했고, 한국종합기술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하락이 1011종목, 상승은 356종목,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보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효성 OMB가 뭐 비료니까 이것도 뭐 대유도 요소수 관련해서 올라가고, 효성 OMB도 요소수 관련해서 올라가고, 나노 CMS는 또 뭐 코로나 그거 잡아주는 등 관련해서 올라갔을 거고, 세미시스코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뭐 거의 작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으로 끝난 게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 안 좋았다. 그리고 코스피는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일부 반등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주들도 일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지수적으로는 좀 나았다. 하지만 두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자정에 리니지 W를 뭐 출시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뭐 거의 한 20% 가까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고
마이너스 9%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시간 외에서 보니까 한 2% 정도 올라서 60만원 복귀했던데 내일은 뭐 60만원 위에서 시작하겠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루 사이에 또 게임에 대한 평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낙폭이 과할 때는 뭐 조금 일부씩 뭐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거는 뭐 크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60만 아래에서는 NC소프트도 괜찮아 보인다. 오늘 이렇게 빠졌던 거는 리니지 W 뭐 문제도 있겠지만 김택진 회장의 뭐 화천대유 관련 뭐 이런 루머가 터지면서 그것도 포함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화천대유 이전에 뭐 관련자들한테 뭐 돈을 빌려줬던 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약간 뭐 대주주 리스크 포함해서 리니지 W도 약간 혹평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은 뭐 그런 루머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망하지는 않죠. 지금 가격대는 뭐 서서히 모아 나가는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비료주입니다. 이게 뭐 요소수 관련해서 이렇게 비료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효성 OMB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에 대한 반등하고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엮이면서 이렇게 뭐 상한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따라가는 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저는 이게 비료주가 수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비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생산 차질이 생기면은 오히려 더 악재가 아닐까. 물론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면 조비 정도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카프로나 조비 이런 종목이 그나마 좀 가격대는 괜찮아 보입니다. 남해화학이나 효성오일비는 오늘 상한가 쳤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생산하던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빠졌습니다. 하락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일단 뭐 생산 요소수 생산 부분은 뭐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뭐 공업용 요소수를 뭐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뭐 해준다는데 그게 과연 될지, 그리고 공업용 요소수는 어떤 걸로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빨라야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이미 근데 물류 대란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요소수 한 병이 예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120,000원까지 팔리고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남아있는 것도 뭐 60,000원, 70,000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사가지고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요소수 넣고 운행하면은 적자죠. 그래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물류 대란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정부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유럽에 가 있고 청와대도 그렇게 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 역할이 뒤죽박죽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원전이죠. 원전.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있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스톱이 나와야 되나. 저도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급등, 이렇게 한전기술이나 일진파워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17%. 장중에는 일진파워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고요. 한전기술도 거의 상한가 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앞으로 뭐 35년까지 원전을 뭐 150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원전 개수가 한 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50기면은 지금 있는 거에 2배인데 이게 15년 동안 가능한가? 15년 동안 150기면은 1년에 10개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원전 그 건설하는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3년에서 10년 걸리죠. 그러면은 한 번에 이게 다 추진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뭐 가짜 뉴스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 150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150기가 되는가? 그리고 중국에서 150기를 건설한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 있는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뭐 두산중공업이 과연 뭐 이게 뭐 수주를 해서 저희 나라에 뭐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약간 물음표가 찍힙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않나. 중국도 원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나라 원전을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던 거라면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지금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또 원전주들이 일부 뭐 큰 등락은 아니지만 한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내일도 뭐 출발 자체는 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중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빨리 따라잡으신 분들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물량을 조금만 절반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뭐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 계시다면은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라도 이때라도 일부는 좀 털고 절반 정도라도 매도하고 가야지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꺾이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게 종가 이하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지 대박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안전 마진을 챙기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산중공업하고 한전산업은 그렇게 큰 뭐 급등이 없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우지는 아침에 뭐 많이 급등하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됐네요. 우리 기술도 급등하다가 뭐 마이너스로 끝났고 에너토크도 급등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한전기술, 이진파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나머지 뭐 한전산업이나 두산중공업, 한전KPS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중국의 150기를 떠나서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저희 나라도 원전을 다시 이제 스톱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죠, 일단은. 그리고 또 저희도 뭐 전기 생산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을 아마 재가동뿐만 아니라 짓다가 스톱했던 원전을 뭐 다시 재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이나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 보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이제 야당 대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정해지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대선 본선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당이야 뭐 탈원전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야당 쪽에서는 탈원전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 폐지 정책만 나와도 아마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주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한전기술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되 조금 멀리 대선 레이스까지 보고 가실 분들은 차라리 조금 들어오른 한전산업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것들 매수해서 조금 멀리 보고 하면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나 한전기술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요 정도 선까지 조정 받았을 때,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죠. 16,000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보자.
뭐 두산중공업은 뭐 지금 자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좀 길게 보고 간다면은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 보이고, 한전기술, 일진파워는 좀 조정 시 매수를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도 물량을 틀면서 안전마진을 좀 확보해 보자. 다음은 메타버스인데요. 위직 스튜디오가 오늘도 또 10% 오르면서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뭐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 쳐다보면 안 되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하고 덱스트는 이제 뭐 지가 더 간다고 해도 절대 쳐다보면 안 되는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주식은 절대 보면 안 되죠. 자이언트스텝도 뭐 일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이언트스텝은 그래도 뭐 괜찮네요. 이노뎁도 뭐 나빠 보이지 않고, 알체라는 괜찮죠. 요 정도면은. 맥스트도 조금 약간 고점의 향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윤도는 위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덱스트나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좀 쳐다보지 말자. 하이브도 좀 많이 올라갔죠. 오버했죠. 그리고 차라리 뭐 엔터주 중에 차라리 SM이 좀 더 싸 보이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SM이나 YG, JYP가 좀 나아 보입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갇혀 있죠.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정말 그 중요한 게, 지수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서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좀 팡팡 튀어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관리가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가 좀 더 어렵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익 나고 어쨌든 손실이 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분명 수익하고 손실이 비슷했던 느낌이 드는데 계좌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승할 때에 뭐 스노우볼 효과가 있다면은 하락할 때 스노우볼 효과는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때 설명했죠. 이렇게 만원에서 10%가 오르면은 11,000원이 되고, 11,000원에서 10% 빠지면은 9,900원이 된다고. 이게 똑같이 10% 오르고 10%가 빠졌는데 그냥 100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수익 나오고 손실하고 수익 나오고 손실하고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반복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행보장에 계좌가 녹아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나는 수익도 나오고 손실도 나오고 이렇게 비슷한 폭으로 이렇게 수익과 손실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계좌는 점점 이렇게 하향하는 게 이런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모든 주식시장이나 뭐 투자시장에서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종목이든 뭐 ETF든 어떤 것든 잠깐 투자를 했다. 투자 금액이 1,000,000원이다. 그래서 수익이 나서 한 20% 수익이 나서 1,200이 됐다. 여기서 뭐 종목을 정리해서 1,200이 그냥 원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수익 난 거 200을 빼놓고 다시 1,000,000원만 투자를 하면은 아까 같은 그 부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좀 더 크게 나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뭐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종목을 떠나서 전체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000원짜리 계좌가 수익이 나서 뭐 1,500이 됐다. 그러면 일단 500원 옮기고 1,000,000원으로 다시 출발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이거는 내 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은 흔들림에도 계좌가
원위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내가 2000만원을 만들었는데 100% 수익이 난 거죠. 여기서 50%만 빠지면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원 수익 났을 때 1000만원을 빼놓고 그냥 1000만원 욕심 안 부리고 1000만원 빼놓고 100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50% 났을 때는 500이 남죠. 그러면 빼놓은 1000만원까지 있으니까 결국 50% 수익이 남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게 상승장이 있을 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계좌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뭐 지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수가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쭉 상승장에서 계좌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천만 원이 됐다. 정말 운 좋게 수익이 잘 나서 8배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이거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란 게 이렇게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999 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으면은 하락도 있고 다시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번 수익이 뭐 8배다. 그래서 8천이 됐다. 근데 8천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 정도만 빠져도 4천이 되고 다시 여기서 또 뭐 100% 수익이 나가 다시 또 8천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려갈 때 50%하고 올라갈 때 100%는 똑같은 뭐 확률을 봤을 땐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내가 계좌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늘어난 계좌에서 내 원금 부분을 포함해서 뭐 일부 뭐 절반 정도는 이렇게 수익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제가 극단적으로 뭐 8배라고 해서 그렇지만 1000만원이 2000만원 됐다 그러면 1000만원 빼놓고 100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이 데미지를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한 500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뭐 한 500을 빼서 다 1000만원 만들어서 다시 또 상승장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금이 500은 남아 있을 거고 여기서 1000만원이 다시 또 수익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고 또 여기 수익이 나면은 또 수익금을 빼고 또 원금만 가지고 해서 또 뭐 하락장을 더 견디고 이렇게 해야지 계좌가 계속 커지는 거지. 그냥 계속 그냥 계좌 전체를 가지고 투자해서 키우고 다 줄어들고 키우고 줄어들고 계속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계좌는 커지는 것보다 줄어드는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좌를 뭐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욕심을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욕심을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욕심 버리기. 이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고. 욕심을 버리고 하다 보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활동을 할 때 1000만원이 2000만원 됐는데 여기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이거는 거의 계좌로 봤을 때는 몰빵입니다. 몰빵. 현금 비중도 없고 그냥 주식에 올인한 거죠. 몰빵 투자는 항상 이게 굴곡을 만나면은 올라갔을 때보다 훨씬 큰 비율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복하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났을 때 욕심을 버리고 계좌를 좀 드러낼 줄 알아야지 수익금을 지킬 줄 알아야지 계좌가 계속 커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